영국 런던 거리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 한 고급 자동차가 신호위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그 차를 길가에 세우고 교통범칙금을 발부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보다 뒷좌석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영국 총리인 처칠이었습니다. 처칠은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나는 영국 총리 처칠이네. 내가 지금 바쁜 국정회의가 있어서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무시하라고 지시했어. 지금 정말로 급한 상황이니 신호위반은 한번 봐주면 안 되겠나? 하지만 경찰은 뒷좌석에 앉은 처치를 보더니 신호위반을 원칙대로 처벌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통법규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영국의 총리일 리가 없습니다. 처칠은 나중에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 공정한 공무의 대가로 해당 경찰에게 1계급 특진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처칠에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을 당연히 집행한 사례에 대해서 그동안 승진시켜준 예가 없습니다.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맘 많아요. 그댄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처진 어깨가 내 맘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나라서 그대의 고운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라라라 저 박세리가 기적으로 이뤘다고 말하지만 기적으로 이룬 건 대한민국입니다. 세기 속에 빛나고 있는 한류의 기적,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낼 한 표의 기적까지. 세계 어디서나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기적.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오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못해왔던 것에 미련 두지 마시고 남은 시간만큼은 나 스스로가 당연히 해야 할 일 딱 하나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은 토요일의 휴식 시간 네 번째 손님이자 2021년 마지막을 꽉 채워주실 분 모셨는데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문현경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저는 지금 캘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일을 시작한 지 거의 한 2년 다 돼가는 사회초년생 문현경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초년생 문현경님. 현재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인사과에서 일을 하고 지금 직급은 HR 제너럴리스트라고 합니다. 혹시 직장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장은 지금 코어마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아마존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코어마크, 네. 이제 그 전에는 아마존. 아마존. 우리가 아는 그 아마존 맞나요? 네. 이야, 오늘 이야기 좀 기대가 되는데 우선은 그 현재 직장 코어마크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코어마크는 대부분 지금 캐나다나 뭐 이렇게 좀 그 노스 아메리카 쪽에 있는 그런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그런 뭐 토버커나 아니면 음식들 이런 거를 유통하는 그런 유통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제 한 달 하고 한 반 된 것 같아요. 네. 네, 신입이에요. 아직은 네. 병아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캐나다에서 첫 직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존 네. 맞나요? 네. 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유망하고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그 회사 아마존에 근무하신 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살짝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어떻게 취업에 성공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건 진짜 운이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졸업하자마자 어플라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운 좋게 첫 번째 트라이에서 바로 이렇게 취업이 성공이 됐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 전에서 좀 일을 했던 그런 알바 경험과 아니면 좀 그런 인턴십 경험을 토대로 많이 좀 인터뷰 준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인터뷰를 정말 잘 봤던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제가 느꼈을 때 캐나다는 좀 뭐 성적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스펙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더 이렇게 팔 수 있고 자기를 어떻게 더 어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혹시 그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네.
지원할 때 내가 아마존 지원해도 될까? 사실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모든 대학교 마지막 학년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진짜 한 10군데에서 50군데까지는 어플라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아닐까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중에서 한 군데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플라이를 하는데 정말 다른 데서 하나도 이제 그런 결과 리스폰스가 오지 않다가 아마존에서 와서 저도 되게 의아했어요. 나를 왜 여기서 이랬는데 이제 막상 일해보니까 왜 그랬는지는 이제 알게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네. 그때 당시에는 너무 감사했죠. 그러셨구나. 그럼 평정님도 뭐 50군데, 100군데를 다 넣으셨어요? 네, 저는 그때 그냥 기억도 안 나요. 어디를 어플라이 했는지. 제 이메일을 보면은 여기에 어플라이 했다 저기에 어플라이 했다는 게 노티피케이션이 뜨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것도 그런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어플라이를 했었어가지고 좀 의아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죠. 아마존이라는 그 세 글자가 좀 무겁기도 하고 좀 클 것 같기도 했는데 막상 일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 아마존이라고 봤을 때 솔직히 그 이름 아마존만 보고 그 뒤에 딸려있는 이름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하. 근데 이게 아마존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거랑 아니면 뭐 아마존 그 패실리티 이런 식으로 FC라고 되어 있는 게 정말 큰 차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존 FC가 뒤에 붙었었는데 그 말인즉 그 웨어하우스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사과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첫날부터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일요일부터 수요일 아니면 수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또 이게 아침반 또 그러니까 아침 시프트 저녁 시프트가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내 남은 몇 년도 그러니까 좀 그 남은 시간들이 조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첫날부터 좀 느끼긴 했는데 네. 그냥 아마존 자체 그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국엔 저희가 하는 일은 그 물류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은 힘든 점도 많았고 문화 차이 같은 것도 많았고 그리고 워낙 저희가 다 엔트리 레벨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좀 경력 있으신 분이 저희 팀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그런 경력 차이가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대기업이란 건 이런 거고 얼마나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와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네. 결국에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간 직장이기 때문에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같이 근무를 하셨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 팀에 12분 정도가 계셨는데 제가 끝나는 한 1년 반 이후에는 정말 6분만 남아 있었어요. 저희 팀에. 시작은 12분이 같이 하셨는데 네. 나올 때쯤 되니까 6명밖에 없었다. 네. 그게 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그게 저희가 인사과 만약에 인사의 그런 퍼스펙티브로 보자면 그만큼 이직률이 높다라는 거면 그만큼 저희 팀 내 안의 컬처나 팀 내 안에서 불화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었을 때는 저희 매니지먼트의 서포트가 많이 있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그냥 자기 자신의 그런 커리어를 좀 더 디벨롭하기 위해서 나간 부분도 많기 때문에 회사의 그런 폴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의 그냥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셨구나. 저 같으면 그 아마존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면 쉽게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네.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 나름대로의 네. 이유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본인 또한 그렇게 하셨고 네, 저도 이직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거쳐가지고서는 이직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저희 뭐 엄마나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셨죠. 아마존이라는 타이틀 이거를 벗을 수 있겠느냐 과연 이만큼 복지가 좋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냥 일을 했을 때 보니까 나한테 얼마나 맞고 내 건강과 뭐 내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에 얼마나 이거를 영향을 주느냐 이게 저는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었죠.
그런 생각이 드실 때 가장 크게 와닿던 뭐 계기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나 이직해야겠어 이렇게 결심했었던. 네, 건강상의 문제가 컸죠. 건강상. 네,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컸어요. 좀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제가 1년 정도는 거의 저녁 시프트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저녁 시프트가 오후 5시 반에서 뭐 새벽 4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10시간을 주 4일째여서 하루 10시간 일하게 되는데, 제가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좀 이렇게 문제보다는 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직 저는 20대 중반인데 흰머리도 너무 많이 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혼자서 여기서 이 캘거리에서 혼자 거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 일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좀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좋고 물류창고가 아닌 정말 오피스에서 멋있게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야, 사실 내 몸이 안 좋으면 당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지금 뭐 아마존이 뭐니 그건 둘째 치고 내가 살아야.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밸런스가 맞는 일인가요? 네, 너무나도 좋고 일단은 제일 좋았던 건 제 오피스가 있다는 거. 그냥 너무 멋있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직장은 똑같다. 모든 직장은 스트레스를 다 받고 모든 직장은 다 힘들다라는 거를 솔직히 많이 경험하고 지금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일을 하고 있는 콜마크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 매니지먼트 서포트가 강하다는 거. 제 HR 매니저가 저희를 많이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서 나서서 다른 디파트먼트와 싸우고 이런 얼규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매니저의 서포트와 함께 저희가 일할 수 있다는 거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앞서 살짝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왔거든요. 그 큰 기업의 베네핏 어떨지 궁금한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도 많이 기대를 했어요. 사실 아마존에 다니면은 뭔가 디스카운트도 많이 받지 않을까. 근데 큰 디스카운트를 받지 못했고 그냥 아마존 내 안에서 판매하는 그런 물건들에서만 한 해 150불 정도의 디스카운트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 쓰여지지 못했던 게 그 아마존 내 안에서 팔고 또 쇼핑을 하는 그런 물건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제일 좋았던 부분은 4대 보험이었겠죠. 헬스 왜냐면 여기 내 안에서 뭐 드러그나 아니면은 뭐 눈 아이 엑셈 뭐 아니면 덴탈 이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네. 지출이 많이 나가는 게 사실인데 아마존의 복지로 인해서 제가 그거의 부분에서 많이 세이브를 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아마존 내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족들한테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까지요? 네, 뭐 가족들 이렇게 학생한테 뭔가 좀 그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그 에듀케이셔널 프로그램 같은 거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도 많고 지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그 퍼티큘러한 그런 베네핏도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사실 다녀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신입으로서 제가 아마존 내 안에서 제일 좋았던 건 사이닝 보너스와 그리고 릴로케이션 보너스가 있었는데 제가 원래 에드먼튼에 살았었는데 에드먼튼에서 캘거리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네, 예. 그거와 플러스 그리고 처음 들어간 사이닝 보너스라고 해서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계약금이라고 하나요? 계약금이니까 처음 딱 들어가가지고서는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받았을 때는 되게 이제 막 졸업한 학생한테 이걸 주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좀 많은 금액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을? 네, 저한테는 좀 큰 금액이었죠. 네. 네. 근데 이게 뭐랄까 할까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이사 비용 뭐 이런 것까지 다. 와. 이사 비용 그래서 정말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기 캘거리로 이사를 올 수 있었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잠시 후에 학교 이야기는 마저 해보고요. 살짝 뒤로 가면 본인만의 지금 많은 듣고 계시는 분들이 취준생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나는 이런 걸로 좀 승부수를 띄었었다 취업하기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인터뷰에 정말 많은 포커스를 뒀어요. 인터뷰 준비에 많은 포커스를 뒀는데 일단은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선 그 전에 있었던 경험들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알바를 하면서 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여기 안에서 디벨롭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알바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뭐 취준생 분들께서 인턴십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보실 거고 아니면은 뭐 코업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인턴을 해보는 그런 경험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걸 하는 걸 너무나도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좋은 기회로 인턴십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인터뷰 준비를 해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 인터뷰가 정말 진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인터뷰를 준비하기 앞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인턴십 경험. 인턴십 경험과 알바, 많은 알바 경험. 많은 알바. 네. 오, 대략 뭐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제가 2012년 정도 캐나다에 온 것 같은데 예. 그때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도 해봤고 호텔에서 네. 프런트데스크에서도 일을 해봤고 화장품 가게에서도 일을 해봤고 옷 가게에서도 일을 해봤고 아니면 가스 스테이션에서도 일을 해봤고 정말 많은 데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원래에 있었던 전공을 살려서 어카운팅 어시스턴트라는 거에서도 이제 일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경험을 다 이렇게 합쳐다 보니까 제 인터뷰가 정말 좀 되게 스트롱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경험도 경험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경험들을 잘 엮어서 네. 인터뷰에 잘 녹여야 되잖아요. 네. 어떤 방법이 좀 좋을까요? 솔직히 이거를 처음 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었는데 아마존이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를 알려줘요. 근데 그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Leadership Principle Question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질문들이 대부분의 모든 회사가 다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냐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아마존에서 저한테 먼저 인터뷰를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아 라고 정말 이런 모든 리소스를 먼저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STAR 메서드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STAR 이거를 따라서 이제 자기의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STARing Situation.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었을 때 어떠한 시츄에이션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타스크가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액션을 내가 취했고 그 액션에 따른 리절트가 뭐였는지 이렇게 나열을 해서 질문을 대답하는 게 정말로 좀 효과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다시 풀자면 STAR, 네. 스타.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요건 뭐 어디에서든 다 네. 적용할 수 있겠네요. 네. 중요한 꿀팁 감사드리고요. 야, 이거 오픈해도 되나요, 이거? 네. 그렇게 취준생들에게 팁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좁혀 볼게요. 우리 현경님 같이 중간에 오신 분들, 쉽게 말해서 1.5세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들어요. 저는 사실 뭐 많은 매스컴에서도 들었고 뭐 카더라 통신도 있었고 했었는데 우리 1.5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포커스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지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터뷰를 준비할 때 제일 걱정됐던 건 영어예요. 한국말로도 제가 제 자신을 말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이걸 어떤 식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뒤죽박죽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솔직히 팁도 아니고 그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준비를 할 때 정말 오랜 동안 시간을 가지고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제게 되고 이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술술술 나오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1.5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취업도 안 되고 그냥 뭐 커피숍 아니면 식당 이런 데서 알바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식당에서 알바하는 것도 정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거기서 또 똑같은 사회생활이고 똑같이 매니저와 그런 인플로의 그런 관계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통해 가지고도 자기가 충분히 자기를 어필할 수 있고 내가 뭐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뭐 커스터머와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내가 어떠하게 대처를 하였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리절트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일을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잘 풀어나가느냐. 이건 솔직히 1.5세대의 영어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준비를 할 때 요즘 말로 뭐 MSG 친다 그러잖아요. 약간의 부풀림과 약간의 그런 게 필요한가요? 너무나도 필요해요. 아, 저는 그래요? 그냥 제 자신을 MSG를 정말 붙여가지고 그냥 막 이거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를 거짓말로 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게, 결국에는 인터뷰를 보다가 그 인터뷰를 보시는 분이 항상 그 follow-up question을 물어봐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넌 어떻게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서 결국은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부분을 조금 더 부풀려서 이게 만약 그 회사에 정말 큰 임팩트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MSG를 쳐서 말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키핑, 이렇게 그냥 방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정말로 크게 부풀려서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호텔의 그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좀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막 얘기를 하기도 했고,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중요하게끔 좀 부풀려서 얘기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 문형경님의 취업 스토리일까요? 네,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곡이 있는데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신청을 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요즘 유튜브에서 그 앙뚱 뮤지션 그 수연 그 분이 이거를 부르는 거를 너무 봤는데 네. 너무나도 밝게 부르는 모습에 조금 제가 좀 더 신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자, 깊은 밤을 날아서 이문세입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에 날아러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보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꿈빛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고려플라자는 성실, 신용, 믿음을 바탕으로 한인 동포 사회에 20년간 꾸준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캘거리 다운타운에 위치한 고려플라자는 고객들을 위한 넓은 무료 주차장과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아리랑 슈퍼, 한국도안 레스토랑, 갤럭시 노래방, 정한의원, 올리브치킨, 떡사랑, 한국 베이커리, 진아 헤어살롱, 안경점, 윤음악학원이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캘거리 동포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대 문의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이사 민병기 403-239-515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스타임 발행인 조광수입니다. 어제의 뉴스와 정보를 오늘 받아보는 신문, 독자분들께서 한 주간을 기다리며 찾는 신문 디스타임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지역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맞춤형 모바일 신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류사회와 한인사회의 네트워킹에 힘쓰고 있으며 한인동포 개개인의 의견을 소중히 다루어 희외락을 함께하고 같이 해결해가는 그런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광고 문의 403-804-0961, 403-804-0961입니다. 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왔습니다. 요즘 특별하게 뭐 좀 하시는 거나 관심사가 좀 있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확진자라고 하죠. 제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아하. 너무나도 확 쪄버려서 요즘 지금 막 시작한 거긴 한데 배드민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배드민턴 확 빠지셨어요, 지금? 지금 빠졌는데 솔직히 이게 얼마나 갈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오래 가길 바라면서 하고 있는 관심사기도 해요. 안 힘드세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어저께까지 치고 왔는데 온몸이 너무나도 몸살 걸린 것처럼 아픈데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구랑 치세요? 뭐 그룹이 따로 있나요? 남자친구 사촌 커플과 같이 치고 있어요. 남자친구분이 계시는구나. 네. 요즘 뭐 특별하게 남자친구분과 재밌게 보내는 게 배드민턴 말고 또 있을까요? 저희가 되게 그냥 집순이 집돌이어서 밖을 네. 잘 나가지를 않는데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근데 특별한 이력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바로 캐나다로 오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국가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베트남에서 거의 8년 정도를 살다가 캐나다로 오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있다가 네. 이제 베트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여기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오게 됐죠. 혹시 베트남에 대한 뭐 기억이랄까요? 추억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베트남을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애국심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이고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데 한국보다 베트남이 조금 더 친근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한국보다는 베트남을 조금 더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추억이 있었던 네.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자라면서 네. 이제 베트남에 아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캐나다로 오셨어요. 네. 또 다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고등학생이기도 했고 그래서 엄마가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국으로 대학을 가는 게 맞는 걸까?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엄마도 네. 가족분들과 많이 상의를 하셨는데 저희 에드먼턴에 계신 저희 친척분 그 고모 할머니가 계시는데 네.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그럼 너네가 여기로 이민 오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엄마도 그냥 좀 고민하시지 않고 저의 교육을 위해서 그냥 바로 이민을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 현경님은 사춘기이셨어요. 그 당시에. 네. 고등학교 1학년. 정말 여고생. 네.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베트남에서는 좀 물가가 많이 싸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들도 고용할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솔직히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뭐 빨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잘 안 했던 상황이었는데 오자마자 너무 상황이 뒤바뀌었었죠. 뭐 일단 춥기도 했고 너무나도 그리고 눈도 많이 내렸었고 그리고 일단 영어도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엄마도 영어를 하지 못하셨으니까 저랑 오빠가 많이 이걸 도와드렸다는 상황이기도 했고 좀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요리도 직접 해나
나가야 됐고 또 한국 학교는 그런 급식 시간이어가지고 급식도 각 학교에서 주기도 했는데 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급식을 뭐 카페테리아에서 이런 걸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싸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되게 많이 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죠. 어떠셨어요? 그 백인 친구들이 많은 비율이었나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가 거의 백인들만 있는 학교더라고요. 네. 근데 캐나다가 고등학교가 중학교에 있는 애들이 다 한 고등학교를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서 올라가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냥 자기네들의 그룹이 짜여져 있고 또 백인들은 또 워낙 백인들과 많이 이렇게 몰려다니다 보니까 저같이 좀 이렇게 국제학생들이랑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적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학교 생활에서도 거의 한 1학기 정도는 혼자 밥을 먹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제도였는데, 네. 저희가 왔다 갔다 수업을 찾으러 다녔어야 됐고, 뭐 락커에서 이걸 찾고 저렇게 찾고 좀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도 잘 몰랐던 경우여가지고 수업이 늦기도 했고 아니면 수업을 찾아가지도 못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서러웠었죠. 완전 바뀌었구나, 네, 시스템이. 네. 아, 그래서 좀 저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소심해졌죠 그때. 약간 위축이 네. 됐었구나. 아, 그 중에서 본인을 좀 도와줬거나 좀 이 친구 덕분에 조금 더 바깥으로 나오게 됐다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때 저희 집 근처에서 같이 버스를 타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랑 같이 다니는 무리 중에서 좀 말레이시아에서 온 좀 그런 중국 어떤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너무나도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부모님과 저희 엄마도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되셔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시고 지금까지 저도 그 친구랑 아까까지도 연락을 할 정도로 그냥 그 친구는 제 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좀 배울 수 있었고 좀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던 친구도 그러니까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수다스러운 그런 친구여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죠. 네. 그럴 땐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룹 과외, 뭐 조별 과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조별과제 있었을 때는 정말 그냥 착한 아이처럼 그냥 다 따라하다. 네, 따라하고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그냥 제 의견을 말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조별과제 할 때도 다들 여기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짜주시지만 여기는 다 저희가 알아서 그룹을 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친구들하고 가면 저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결국에는 또 거기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서러웠죠. 그런 친구 그래서 근데 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배운 것도 있었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영어를 좀 극복한 방법이 있다면, 나만의 영어 공부 방법이 있다면. 제가 솔직히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게 엄마가 저를 한국인들이 몰려있는 고등학교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게 정말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백인들이 많은 학교로 보내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러해서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영어는 창피함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나오는 그 단어들, 그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을 항상 저는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어가 쓰이는구나. 아니면 미드. 정말 다들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미드로 그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와 계속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텍스트면 문자하면 문자, 네. 통화면 통화. 네. 솔직히 공부는 그냥 외우고 그냥 네. 그때 당시만을 위한 거지 정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줄임말들 많이 쓰고 네. 은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여기도 영어도 그런 게 있나요? 여기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런 은어를 쓰니까 서로 재밌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 그 영어의 정통만을 쓰니까 그 아이들이 봤었을 땐 저는 그냥 정통 영어를 쓰니까 제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한 친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미드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은 그걸 또 그 그룹한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좀 사이도 좀 돈독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이거는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좀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우리 현경님이 한 곡 또 골라주셨네요.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어떻게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뭐라만 가.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맘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라도 일어서 보려고 하면 내가 널 찾아줄까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바랬을까. 캘거리 주간한국은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들에게 헌신하는 신문입니다. 주간한국은 새롭고 정확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디어 단체입니다. 주간한국은 신문사의 제일 가치인 공익성 추구와 실현을 목표로 하며 사실에 충실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주간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업체 광고, 지역단체 행사 등을 전하고 있으며 광고 문의 403-681-6825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 리 Real Estate. 작은 것이 아름답다. 부동산 투자는 큰 회사만이 해야 하나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지고 싶은 부동산을 내가 원하고 돈이 되는 방향으로 고객과 함께 고민하여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미진 부동산입니다.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분들께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가능성을 최대로 높여드립니다. 수년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고객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높이는데 최선의
가치를 두는 이미젠 부동산.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403-990-8110. Management of Red FM. 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가십니다. 네. 그 당시에 사실은 사춘기 때 막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친구들 사이의 관계도 정말 생각할 게 많았을 텐데 내가 과연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엔 시간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어서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분이라고는 친구들도 아니었고 그 친구들도 자기네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같은 고민만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은 고모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네. 고모 할머니와 이제 삼촌분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고모 할머니께서도 정말 여러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또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를 정말 많이 물어보셔서 네. 저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죠.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고민을 열심히 해주시고 같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뭔가 널싱을 가고 싶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캐나다의 그 널싱에 대한 꿈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듣다 보면 그것도 많이 힘든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좀 피지컬 그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고모 할머니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쪽으로 가는 게 어떻니? 그리고 삼촌께서도 어카운턴트시거든요. 그래서 삼촌으로 인해서 좀 그런 덕분에 경험을 많이 쌓기도 했고 삼촌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도 쌓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이런 좋은 그런 경험들, opportunity가 많았어가지고 좀 좋게 잘 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신 전공이 어떤 거죠? 처음에는 비즈니스 어카운팅이었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고 네. 죄송하지만 학교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학교는 알버타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스쿨에 그 어카운팅을 나왔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거에 대해서 인턴십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알았죠. 야,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아하. 네, 어카운팅은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이걸 하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왜냐면 그 숫자 0. 몇 센트 이런 걸로도 싸우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아유. 그리고 그거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졸업을 하고 또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일을 해서 CPA를 따야 되고 그 과정을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제 영어도 정말 많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긴 했고 제가 그만큼의 끈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당시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자 이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또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좀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냥 포기를 하고 네. 그 같은 비즈니스 스쿨 내 안에 있는 지금 제 전공인 HR, Human Resources를 선택하게 되었죠.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게 뭐 딱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전공은 약간의 이과와 비슷했었고 네. 지금은 문과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네. 그런 교류, 소통. 네. 앞서 꾸준히 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우리 고모 할머니라는 네. 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고모 할머님께 목소리 편지. 네,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이 코너 나오고 나서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네, 하시는 분은 좀 오글거리고 네,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네. 함께 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가슴 한켠이 따뜻한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고모 할머니께 이 자리를 빌어서 목소리 편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할머니 덕분에 캐나다에 오게 되었고 캐나다에서 많이 적응을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맙고 감사함을 매번 표현을 잘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 좀 할머니께서 섭섭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정말 저는 할머니 덕분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힘들으셨을 텐데 저희 아빠의 빈자리를 할머니께서 많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저나 엄마나 오빠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난 거의 한 8년 동안 할머니를 섭섭하게 했고 좀 상처를 드렸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뭐 제가 언제 결혼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서 예쁜 아이를 갖고 이렇게 한다면 그때까지 좀 건강하게 엄마랑 조금 치고받고 조금 다투더라도 그렇게 알콩달콩 저희 잘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그때까지 잘 할머니 이렇게 있어 봐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신 삶 살고 계시지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더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할머니 해볼게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계속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대 중반이신데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도 제가 뭘 원하는지 안다고 하기에는 조금 자만인 것 같아요. 계속 배워나가는 것 같고 제 그냥 바람이라면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경력을 좀 쌓아서 뭔가 HR 매니저로서 다시 아마존에 어플라이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왜냐면 그 연봉이라는 거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 부동산 그 리얼터에 조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라이선스를 일을 하면서 따기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는 그거를 좀 공부를 해봐서 네. 좀 파트타임 같은 식으로 잘 해볼까 한번 고민 중이기도 해요. 와, 욕심이 많으신데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리얼터에 네. 이제 아마존 복귀까지도 노리시고 계시고 가능하다면. 네. 가장 이제 처음부터 쭉 해왔던 얘기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네. 왜 들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솔직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이 그래도 연봉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같은 직급이라고 한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엔트리 레벨이고 이제 막 졸업을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연봉도 높게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보너스 같은 것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 사회 이렇게 초년생한테는 돈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또 돈도 모아야 되고 저축도 하고 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마존 내 안에서도 미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opportunity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가능하다면 본사도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본사가 아닌 다른 나라 한국을 갈 수도 있고 네네. 중국, 싱가포르 너무나도 많은 나라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솔깃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좀 더 경험을 쌓고 제가 더 제 자신한테 좀 더 자신감이 있다면 다시 어플라이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네. 그만큼 기회가 열려있는 네. 그런 회사군요, 거기가. 자, 끝으로, 부모님을 따라오는 1.5세대 분들, 우리 현경님처럼 1.5세대 분들에게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결국에는 부모님들이랑 가족이 여기로 오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아마 그 자녀의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절대로 부모님 힘들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제든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막 창피함 그런 거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가족끼리 서로 좀 서로 이렇게 다독여주고 서로 으쌰으쌰 해주면서 그렇게 힘든 좀 시기를 보내고 나면은 언제든지 좀 행복한 시기는 올 거라고 다들 믿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일반 게스트를 모신 게 아니라 강사분을 모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말씀을 잘 해주시고, 네, 우리 디테일하게 또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방송답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2021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랬는데 2022년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코로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위드 코로나로서 조금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하면서 2021년도 좀 크리스마스도 재미나게 보내시고 행복하게 연말을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1년 잘 보내고 또 2022년 잘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Do you know Banbury Crossroads School? It's a small private school in the heart of Calgary. For 41 years, Banbury Crossroads School has been meeting individual needs to help students become self-sufficient. That's all possible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and the whole child approach. Visit Banbury's website at banburycrossroads.com. That's BANBURY crossroads.com. Banbury is the school you are looking for. Enroll anytime for pre-K to grade 12. 저 박세리가 기적으로 이뤘다고 말하지만 기적으로 이룬 건 대한민국입니다. 세기 속에 빛나고 있는 한류의 기적,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낼 한 표의 기적까지. 세계 어디서나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기적.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저도 시작됩니다. 오늘 끝곡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2년 내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기분 이젠 때가 된 것 같은 느낌 하늘에서 마주 눈이 내려 Now it's falling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 거리마다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 네 맘은 어떤지 내 맘과 같은지 우리 시작해볼까 오늘은 괜찮을까요 내 맘이 전해질까요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닿을까요 숨겨왔던 내 맘 전부 고백할게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사실 그때도 조금은 기대했잖아요 못 이기는 척만한 너 그런 네가 사랑스러워 오늘은 괜찮을까요 내 맘이 전해질까요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닿을까요 숨겨왔던 내 맘 전부 고백할게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 속에 너만 내 눈에 보여 인상 좋고 머리도 괜찮고 얼굴 상태 나쁘지 않아 오늘만 기다렸단 말야 눈치껏 눈도 내린단 말야 또박또박 연습한 멘트 뚜벅뚜벅 걷는 발걸음이 벌써 네 앞에 도착했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야 귀요미 루돌프네 오늘